도쿄 전범 재판정 참관계. 흔히 도쿄 재판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재판의 공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다. 그 외에 도쿄 전범 재판이라고 불린다. 나치 독일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현대 한국인 독자들의 눈에 도쿄 재판은 도쿄에서 행해진 재판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의미만 전달될 뿐이다. 그렇기에 도쿄 재판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대상이 전쟁 범죄자, 전범임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도쿄 전범 재판, 전범 재판이 이루어진 장소를 전범 재판정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도쿄 전범 재판은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에 부속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근거해 설치됐다. 전범 재판은 평화에 대한 죄, 통상의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된 중대 전쟁 범죄자를 심리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의거하여 1946년 2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임명한 윌리엄 웨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 11명과 조지프 키넌 수석 검사를 필두로 한 검사 30여 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46년 4월 29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피고인 28명을 A급 전범 용의자로 정식 기소했다. 도쿄 전범 재판은 1946년 5월 3일 심리를 시작해 1948년 4월 16일 마무리했다. 2년 가까운 기간에 총 4,336건의 문서가 증거로서 법정에 수리됐고 419명의 증인이 재판에 나와 증언했으며 779명의 증인이 서면으로 증언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법정 속기록만 해도 약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1948년 11월 최종 판결문이 낭독됐다. 그 결과 심리도중 사망한 마스오카 요스케, 나가노 오사미와 재판정에서 도조 히데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오카와 슈메이를 제외한 25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1명에게 금고 7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48년 12월 23일 사형이 선고된 7명의 형이 집행됐다. 이처럼 도쿄 전범 재판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방청객, 기자 등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도쿄 전범 재판정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인의 자리는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 등 여러 독립운동이 있었는데도 한국은 일본에 맞서 전쟁을 한 연합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쿄 전범 재판은 연합국, 특히 일본과 전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재판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고 여기는 한국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일일지 모른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역설적으로 피해 국가로서의 직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강제 연행돼 일본군의 일원으로 참전 후 연합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도쿄 전범 재판은 전범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재판이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행동에 한정하여 이를 일으킨 주동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한일 강제 병합 시점부터 일본이 조선인을 상대로 저지른 여러 범죄 행동, 즉 한일 강제 병합이나 3.1운동의 폭력 진압, 강제 징집과 징용, 위안부 문제, 위협적인 창씨 개명 등은 재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도쿄 전범 재판이 승자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감에서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전도된 논리도 등장했다. 이는 아베 신조의 정권이 일본의 우경화를 충동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쿄 전범 재판에서 주도적이지 못했던 아시아의 피해 당사자는 모두 침묵했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중국을 보자. 도쿄 전범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에서 자행한 난징 대학살과 같은 온갖 범죄 행위가 상세히 열거됐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대상으로 벌인 여러 침략 행위와 학살 행위가 국제법의 범주를 넘어선 만행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도쿄 재판보다 도쿄 심판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이 용어에는 중국이 도쿄 전범 재판을 통해 전범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1945년 적인 죄행 조사 변법을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전범 용의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법정을 설치해 자신들의 힘으로 전범 재판을 실시했고 필리핀 민간인들에게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처벌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당시 버마 등은 전범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식민 본국에 의해 전범 재판이 이루어져서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가해자들을 심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폭력 행위의 당사자인 그 어떤 일본인도 우리 힘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일본인을 처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 반민족 분자들에 대한 처벌도 유야무야된 아픈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 때문에 이제껏 한국은 일본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적 감정과는 별개로 가해자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단죄한 도쿄 전범 재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입은 피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감정과는 별개의 이성적 행위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 상처의 근원과 치유할 수 없었던 까닭을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참석하지 않은 도쿄 전범 재판을 참관하는 일은 괴롭고 안타깝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재판을 참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나아가 우리 역사의 미래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앞으로 펼쳐질 도쿄 전범 재판정 참관기 전 과정에서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감정적 평가와 주관적 판단이 더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서문을 제외하고는 우리 입장에서 재판을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이 도쿄 전범 재판,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결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정치 외교 차원의 변화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가장 참혹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벌인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 재판 기간 2년, 피고인 28명, 재판관 11명, 검사 30여 명. 역사를 뒤흔든 재판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판 이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이룬 주축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각각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도쿄 전범 재판을 진행했다. 이처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도쿄 전범 재판을 다루었다. 전쟁의 끝과 재판의 시작, 그리고 재판 이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전쟁과 그에 따른 재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역사에서 이 재판만큼 중요한 형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